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전위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 전기나 회로 공부하면 나오긴 하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전기와 사기라는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블로그 글이에요. 네, 단순히 뭐 회로도 위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이 전위라는 게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히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자기장이랑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치 그 숨겨진 보물지도 해독하듯이 네, 이 개념의 진짜 의미를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이 글에서는 전위를 그냥 전기적인 높이다 이렇게만 보지 않고요. 더 근본적인 에너지 원리, 어쩌면 전기장이나 자기장보다도 더 밑바탕에 깔린 현실의 어떤 층위, 뭐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전위라는 거 도대체 뭘까요? 자료를 보면 전위를 일종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값,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특정 지점이 전기적으로 얼마나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나, 뭐 그런 척도라는 거죠. 예를 들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중력 위치 에너지를 더 많이 갖는 것처럼요. 근데 위치 에너지 그 자체랑 전위가 정확히 같은 건가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데요. 전위, 포텐셜은 단위 전하, 그러니까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가 특정 지점에서 갖게 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뜻해요. 즉, 전위는 그 위치, 그 장소 자체의 전기적인 특성이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전하를 딱 가져다 놓으면 그 전하량 곱하기 전위,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그 전하가 갖게 되는 거죠. 아하. 이건 이 높이 자체가 아니라 높이 차이가 실제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위는 그 장소의 어떤 에너지 레벨 같은 거고 거기에 놓인 전하의 전하량에 따라서 실제 에너지 크기가 달라진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높이 차이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압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정확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하도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두 지점 사이의 전위 차이, 바로 이걸 우리가 전압 몰티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전하를 움직이게 하는 힘, 좀 더 정확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전위 자체가 아니라 이 차이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도 재밌는 비유를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 A 아파트가 해발 50m, B 아파트가 30m에 있다면 높이 차이가 20m잖아요. 이 차이가 있으니까 A에서 B로 뭔가가 자연스럽게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전기 회로에서도 비슷하게 A 지점 전위가 50V, B 지점이 20V면 그 차이 30V가 전하를 A에서 B로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죠.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전기의 기본적인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좀 흥미로워지는 지점 같은데 이 전위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자기장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뭔가 정적인 높이 이런 느낌이고 다른 하나는 힘이 작용하는 흐름 같은 느낌인데 이 둘 사이에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언뜻 보면 전기 현상이랑 자기 현상은 완전히 별개처럼 보일 수 있죠. 자기장하면 보통 자석 주위에 쇠가루 뿌렸을 때 나타나는 그 모양, 그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떤 힘이 공간에 작용해서 쇠가루를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쫙 배열시키잖아요. 이 선들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부르죠. 네네. 이 자기력선이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또 얼마나 촘촘하게 모여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구나 하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장은 단순히 세다, 약하다 이런 크기만 가진 양, 그러니까 스칼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벡터 양입니다. 아, 벡터. 방향이 중요하다. 네. 특정 지점에서 자기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자기 현상과 근본적으로 연결된 포텐셜 개념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벡터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거고, 보통 기호로는 A라고 씁니다. 아, 또 포텐셜이 나왔네요. 근데 이번엔 그냥 포텐셜이 아니라 벡터 포텐셜이요? 전기에서는 전위, 그러니까 스칼라 포텐셜, 파이라고 있죠? 이게 에너지 높이 같은 거였는데 자기에서는 벡터 포텐셜이라니? 아까 에너지 지도 같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지도는 방향이 있다는 건가요?
이게 좀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는데? 방향성이 있는 에너지 지도라니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스칼라 포텐셜, 그러니까 전위 파이는 각 지점마다 그냥 에너지 높이라는 숫자 하나로 딱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벡터 포텐셜 A는 각 지점마다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함께 갖는 벡터 값으로 주어져요. 이걸 뭐 눈으로 딱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에너지 지형이라는 비율을 조금 확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높낮이만 있는 언덕이 아니라 각 지점마다 어떤 잠재적인 흐름의 방향성 같은 것까지 정보로 담고 있는 그런 좀 더 복잡한 지형이라고 할까요? 잠재적인 흐름의 방향성이라. 네. 이 두 포텐셜, 그러니까 스칼라 포텐셜 파이하고 벡터 포텐셜 A,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얘네들이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전기장, 이하고, 자기장, B를 만들어내는 어쩌면 더 근본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수식으로 보면 관계가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자기장 B는요. 이 벡터 포텐셜 A가 공간적으로 얼마나 회전하고 있는지, 즉 얼마나 빙글빙글 소용돌이 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컬, 델카 A라는 수학 연산으로 정의돼요. B equal 델카 A.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벡터 포텐셜 A라는 지도가 얼마나 휘어져 있느냐. 그 정도가 바로 자기장 B로 나타나는 셈이죠. 잠깐만요. 그럼 벡터 포텐셜 A라는 지도가 막 휘어져 있고 막 소용돌이 치는 그런 곳에서 자기장 B라는 아까 비유하신 힘의 강물이 실제로 막 흐른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A는 잠재적인 에너지 지형이고 그 지형의 소용돌이가 B라는 실제 힘의 장, 필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야. 놀랍게도 자기 벡터 포텐셜 A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마이너스 델타 파이 델타 t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식은 E는 마이너스 델타 파이 델타 t 이렇게 되죠. 와, 잠깐만요. 2는 마이너스 델타 파이 마이너스 델타 A 델타 T. 이건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 전기장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 전기적인 언덕 파이의 경사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자기 벡터 포텐셜 A라는 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만으로도 그것 때문에 전기장이 생겨날 수 있다고요? 와, 이건 뭐 전기랑 자기가 그냥 옆집 사는 사이가 아니라 완전 한 가족이다. 뭐 이런 결정적인 증거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수식 하나에 사실 전자기학의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은 별개가 아니라 전자기, 일렉트로매그네틱 현상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실체의 그냥 다른 모습일 뿐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이 두 포텐셜, 파이와 A가 깔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 포텐셜들이 어쩌면 E와 B보다 더 근본적인 물리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썼던 비유를 다시 가져와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위 파이는 언덕이고 전위차, 전압은 언덕의 높이 차이라서 전하라는 공이 굴러가게 만든다. 이게 전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장 B는 강물의 흐름으로 비유했고 그 근원에는 방향성이 있는 에너지 지형인 벡터 포텐셜 A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E 이꼴 마이너스 그라드 파이 도 dA 도 t라는 식은 전기장, 그러니까 공을 미는 힘이 언덕 파이의 기울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강물의 근원 지형 A가 시간에 따라 막 출렁거리는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좀 복잡한가요? 아니요.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비유가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전기적인 힘 E는 단순히 정적인 전위 언덕 파이의 기울기뿐만 아니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자기 포텐셜 지형 A의 영향까지 함께 받는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힘을 작용하는 주체는 전기장 E와 자기장 B입니다. 우리가 직접 느끼고 측정하는 건 그거죠. 하지만 이 E와 B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그 뒤에 숨어있는 이 포텐셜 파이와 A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A 자체는 뭐 직접적으로 힘을 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B라는 자기장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또는 잠재력을 공간에 부여하는 역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가능성.
잠재력. 네. 그리고 이런 포텐셜 개념은요, 단순히 고전 전자기학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 그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서는 이 벡터 포텐셜 A가 전자의 위상, 페이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상이 실제로 관측되기도 했어요. 아로노프 봄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장 B가 0인 공간, 즉 자기력이 전혀 없는 공간에서도 A가 0이 아니면 물리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장이 없는데도요? 네, 이건 포텐셜이 단순한 수학적 도구가 아니라 어쩌면 물리적인 실제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또 상대성 이론에서도 전자기 현상을 4차원 시공간에서 다룰 때 이 포텐셜들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와, 그 보이지 않는 포텐셜이라는 게 실제 현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전위 또는 파이는 전기 현상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 언덕 같은 거고 전류는 그 경사를 따라서 흐르는 거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자기 벡터 포텐셜 A라는 방향성까지 가진 좀 더 복잡한 에너지 지형이 존재하고 이 지형의 소용돌이 컬가 자기장 B라는 힘의 강물을 만들어낸다. 이거고요. 결정적으로는 전기장 E는 이 전기 언덕의 기울기뿐만 아니라 자기 포텐셜 지형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 아까 그 언덕, 강물, 지도 같은 비유가 처음에는 좀 단순해 보였는데 이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진짜 큰 실마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깊이 파고든 전위와 포텐셜 개념. 이것이 여러분께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까요? 단순히 회로나 배터리의 숫자를 넘어서요. 이 보이지 않는 포텐셜들은 전기력과 자기력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엮어내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설계도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기, 자기, 그리고 이 불의 춤으로 만들어지는 빛, 즉 전자기파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핵심 열쇠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던 전기장 공식 E=-네뷸라 파이 도 ATT에서요. 맨 마지막 항 있잖아요. 마이너스 도 ADTT, 즉 자기 벡터 포텐셜 A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장 E가 생긴다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의 심장부입니다. 아, 전자기 유도. 네, 발전기에서 코일이나 자석을 막 움직여서, 즉 시간에 따라 A를 변화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무선 충전기가 작동하고 변압기가 전압을 바꾸는 그 모든 원리가 사실 이 항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 공간을 빛, 즉 전자기파가 건너올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그 근원인 포텐셜들이 서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파동 형태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직접 느끼고 측정하는 것은 전기장 E와 자기장 B이지만 어쩌면 이들보다 더 근본적인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스칼라 포텐셜 파이와 벡터 포텐셜 A의 세계가 아닐까? 마치 물 위의 파도, 이 B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일으키는 저 깊은 물 속에 보이지 않는 흐름, 파이 A를 상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포텐셜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에너지가 공간을 통해 전달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훨씬 더 깊고 통합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